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.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. 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한 검증을 준비하겠습니다.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배우자 토론이 뭡니까 그게?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? 배우자가 정치합니까? 우리가 대통령 배우자 선거합니까? 발상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너무 떨어뜨리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잖아요. 네,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강승희 아나운서, 손정혜 변호사,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. 오늘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저희가 명품백 교환하는 과정 설명해 드렸는데 강승희 아나운서 지금 어제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요. 네. 명품백이 2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? 네,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명품백이 총 2개로 지금까지 확인이 됐습니다. 예. 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려던 바로 그 명품백인데요. 우선 지금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2개 이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예. 우선 지난 2022년 4월과 7월에 통일교 전 간부가 이 2차례 명품백을 이걸 구입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 가방이 이 건진 법사인 전모 씨에게 전달이 됐고요.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씨에게도 이 전달된 사실까지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가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일련 번호 그리고 이 구매 이력을 추적을 해서 예. 이 내용을 쭉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. 예, 김 여사 측으로 건네줬다고 파악한 것이 이제 명품백이 2개라는 건데, 그럼 김 여사 측에서는 지금 이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, 우선 이 비서인 유모 씨가 받은 건 맞지만 김건희 여사가 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입장인데요. 예. 그러니까 이 건진 법사 전모 씨의 심부름을 해준 거다. 그러니까 김 여사가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구체적인 주장에 따르면요, 그러니까 가방이 최종적으로 김 여사 그 비서, 그러니까 유모 씨에게 전달된 건 맞지만 어쨌든 본인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진 않았기 때문에 가방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 보입니다. 그러니까 건진 법사의 설명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이제 유 씨에게 줬다는 거고, 유 씨의 설명은 김건희 여사는 모르게 심부름을 했다는 건데, 손정혜 변호사, 이 정도의 심부름을 김건희 여사의 비서에게 시켰다. 여기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목적인데 그 다른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 수행비서에게 이걸 심부름을 시켰다. 그것도 300만 원이라는 금은 다소 큰 금액일 수 있겠죠.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왜 그 사람이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이와 관련해서는 이 전 씨, 그러니까 건진 법사가 코바나 콘텐츠 고문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해서 심부름 차원에서 해준 것일 뿐 김 여사는 관계가 없고 김 여사는 모르게 진행된 일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2개를 합하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고 300만 원까지 포함되는 큰 금액의 어떤 고급 어떻게 보면 명품을 그대로 이걸 교환시키는 행위를 시킨다는 건 신뢰할 만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선물 받을 사람의 취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. 그 때문에 단순히 심부름 목적이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이런 의문점들이 결국에는 검찰이 풀어야 할 이제 수사를 통해서 풀어야 될 의혹인데, 하나씩 더 짚어보면 이경민 변호사님, 일단 건진 법사와 김건희 여사는 아는 사이인데 이 비서가 이제 건진 법사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김 여사한테는 비밀로 했다는 거잖아요, 지금.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제 통일교 간부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이 된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건진 법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행비서인 유모 씨한테 갔다라는 것인데, 만약에 이제 김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 김 여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위 자체가 이게 뭔가 이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,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김 여사가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만약에 진술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서 가지고 다른 뭐 혐의로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제 김 여사가 이제 개입을 하지 않고 모른다라는 취지로 가야만 어떻게 보면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면 뭐 알선수재죄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이 수행비서의 이런 진술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김 여사 모르게 이렇게 이제 건진법사가 이제 전달을 해준 그 백을
본인이 임의로 이제 교환을 해서 이제 신분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. 애초에 둘 사이에 그렇게 좀 친밀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용 같은 게 좀 존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행비서가 사적으로 이렇게 뭐 건진법사에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, 봐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친밀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. 사실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빙성을 부여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일단 두 사람은 김 여사는 개입이 안 돼 있고 몰랐다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. 이게 그러면 사적으로 영부인의 비서에게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게 어쨌든 이런 뭔가 심부름 그러니까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취지로 뭔가 이제 금품이 오고 가게 되면 예. 그 부분은 이제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가의 백을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하는 행동에 심부름을 시켰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이렇게 좀 형태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었을까? 예. 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통일교 간부로부터 받은 백을 전달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라고 처음에 진술을 했다가 예. 이 수행비서인 유 씨가 이제 받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드러나니까 본인이 전달은 했었고 근데 수행비서 유 씨한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이 백을 다른 걸로 교환해달라 이렇게 또 진술이 바뀌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 진술이 또 바뀌고 있는 부분까지 종합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과연 믿을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예. 수행비서에게 과연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장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손 판사님 또 하나요. 이제 웃돈을 300만 원 주고 교환을 했다는 건데 이 300만 원도 건진법사는 내가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. 아마도 300만 원은 현금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. 계좌이체를 했다라고 한다면 논란의 여지 없이 자금의 출처가 확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가방 2개를 산 통일교 간부의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는 추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전모 씨 주장대로 이 전모 씨가 300만 원을 보냈는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300만 원을 줘서 이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이거보다 훨씬 더 좋고 마음에 드는 2천 몇백만 원짜리를 좀 사고 싶은 이걸로 교환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르니까 이걸 보태야겠다. 그 자금의 출처가 확인이 되면 이 가방이 최종으로 가려는 그 수령처 받는 사람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 건진법사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더 좋은 가방으로 교환하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그냥 수행비서한테 부탁하면서 내가 300만 원도 준 거야. 이렇게 진술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인데요. 예. 현금이다 보니 실제 누가 전달했는지는 확인이 어렵고 이걸 확인하려면 둘 사이의 대화 내용,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좀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경민 변호사 실제로 이 부분에서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은 이게 심부름이냐 아니면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입했느냐 이 부분을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김 여사가 만약에 이 부분에 개입을 했다,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 최초 문제가 되는 건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근데 사실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은 우리가 이제 디올백 사건에서도 보셨다시피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걸 넘어서서 이게 만약에 청탁과 관련된 그런 이 대가의 제공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알선 수재로도 갈 수가 있고 만약에 그걸 넘어서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뇌물수수로도 이게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. 예. 그래서 검찰의 칼끝은 지금 어쨌든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금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지금 윤 전 대통령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으로 갈 것 같으면 지금 그 앞에 단계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예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윤 전 상황입니다. 대통령까지 가는 것 같다 수사가요.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수사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김 여사 소환 날짜 가지고 조금 뭐 이견이 있던데 날짜가 아직 나오진 않았죠 소환 날짜는. 네, 지금 두 번째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. 우선 지난 14일에 이 피해자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그 조사를 받으라는 그 출석 통보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 김 여사 측에서 이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,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이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그때 당시에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 걸로 알려졌고요. 그리고 이번에 이 검찰 측에서는 2차 조사서, 그러니까 2차 그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 전에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선 직후에 그러니까 언제쯤 출석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하자. 그래서 지금 날짜를 좀 제한하고 예.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려졌습니다. 손 변호사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조율하고 어느 날짜가 이제 뭐 의견이 일치가 되면은 가는 거고
그것마저도 거부하면은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. 강제 절차라는 것은 체포영장을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. 보통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,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.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김건희 여사 측에서 아예 이제 나오지 않겠다,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로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고려해서 밀어달라는 취지로 그렇죠. 이미 불출석 예. 사유서를 낸 만큼 소환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대선 이후에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해 나가지 않을까.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임의로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돼서 집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. 알겠습니다.